사실 이 작품은 리뷰를 결정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요청을 받은 작품인데요. 시청자도 시청자이지만 애튜버분들에게도 강력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뭐 이 정도로 1화 만에 때려치고 싶은 애니는 오랜만이다. 진짜 당장 하차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소재를 주시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기는 한데 똥망작을 이렇게 추천받는 이 상황이 맞나? 여하튼 이런 주변의 강력 추천으로 인해 한동안 좀 느슨해진 오이걸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갖고 본 작품을 봤는데 올해군의 이건 걸러 통칭 오이걸의 그 27번째 작품이자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시즌2의 대망의 마지막 작품 진화의 열매 모르는 사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역대급까지는 좀 입니다. 워낙 주변에서 엄청난 물건인 것처럼 소개를 받아서 그런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김이 좀 많이 센 편입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에 비해 낫다는 거지 이 작품이 절대 볼만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떤 애튜버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 본 작품은 딱 일반 2회 공격 엄마와 유사합니다. 역겨운 소재를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 본인 장르에 전혀 맞지 않고요. 그냥 대충 애니화한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전개 방식도 대단히 성의 없습니다. 거기에 이 세계물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질어질한 작화는 덤이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 앞으로는 진화의 열매 모르는 사이 성공한 인생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 다른 타 이세계물에 대한 가벼운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의 라프텔 리뷰를 가면 대다수 이 작품의 소재를 비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있지도 않던 고릴라 패티시까지 생기겠네. 고릴라 오바잖아. 씨발 이게 뭔데? 그러나 이런 수인이 히로인인 작품은 생각보다 많죠. 뭐 예를 들어 이세계 치트 약사에 나오는 이 친구도 늑대인간. 이세계 치트 약사 망작이라며요. 그러면 흔직세에 나오는 이 친구도 원래 드래곤. 흔직세 일기 망작이라고 리뷰하고 역겹다며요. 그래 거미입니다만도 주인공이 거미입니다만 이쿨도 망작이라며. 뭐 굳이 앞에 이야기한 작품들이 아니더라도 늑대와 향신료, 코노하나 기담, 슈퍼시크릿 등 수인캐가 파트너인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그럼 왜 본 작품의 히로인이 고릴라라는 것에 이렇게 거부감을 들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불쾌한 골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한 골짜기는 인간과 애매하게 닮은 경우 극단적인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애니에서 퀄리티 낮은 3D 그래픽에서 느껴지는 역겨움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애니에 나온 캐릭터들은 동물기와 꼬리를 제외하면 거의 인간이기에 거부감이 없었으며 아예 동물 상태인 경우는 확실하게 다른 종족이라는 게 느껴지기에 역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고릴라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비슷한 유인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 거부감이 1스택 쌓이고 들어가죠. 물론 애니가 이런 고릴라를 귀엽게 묘사한다면 이런 거부감을 덜어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본 작품은 그럴 생각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 행보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요리를 잘하고 주인공을 챙기는 모습이라던가 얼굴을 붉혀 사랑에 빠진 모습 등 씨발 진짜 저 초롱초롱 눈빛은 외형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하는 행동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니 더더욱 역겨움을 감출 수 없게 되죠. 덤으로 제가 초롱초롱 눈빛을 대놓고 욕을 했는데 애초 초롱초롱 눈빛은 그냥 인간이 해도 거부감이 들어요. 다만 이러한 역겨움은 어느 정도 의도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주인공도 대놓고 거부감을 표하고 있고요. 俺は人間、お前はクソゴリラ。種族が全然違うんですけど 애초에 세이치와 사리아의 관계가 일종의 이런 거부감을 뛰어넘은 헌신적인 사랑은 종족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 비교하기 좀 그런데 미녀와 야수와 같은 주제라는 건데 근데 이 작품이 미녀와 야수의 반의 반만큼 진짜 벌레만큼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うるさい虫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리아가 세이치에게 잘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시만 할 뿐이죠. 그것도 겁나 성의 없이. 거기에 세이치의 감정선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요. 좀 반하나 싶더니 갑자기 격한 치코미를 걸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설득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해놓고서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입술박 No! God, please, no! No! 아니 이 장면을 보여줘야지 내 말에 설득 앞서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요소는 요소일 뿐. 제 오이걸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소 자체만으로는 까지 않습니다. 이 요소를 어떻게 쓰느냐에 집중할 뿐이죠. 자주 얘기 드렸던 일반유의 공격 엄마, 어머니 플러스 성상품화라는 역겨운 요소를 쓰고 있지만 저는 이 요소를 사용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 캐릭터를 성상품화하는 주제에 무려 가족주의를 그것도 진지하게 다루고 있기에 겁나 깐 겁니다. 어우 씨발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빡치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작품은 괜찮은가? 괜찮기는 개뿔. 이 작품의 진짜 문제는 바로 존나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라노벨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대충 긁어서 대충 인용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장르, 캐릭터, 스토리 등등 이 작품이 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우선 하렘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볼까요? 하렘은 캐릭터의 매력이 생명인 장르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하렘물로서 한 거라고는 그래도 주인공한테 반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게 끝입니다. 아니 이거 안 해주는 하렘물이 어디 있냐고요? 역겨운 건 둘째 치더라도 말이죠. 이 주인공 새끼랑 소꿉친구랑 어떻게 이런 키스를 할 정도로 친한지, 또 주인공과 여동생이 왜 이렇게 각별한 사이인지 안 알려줍니다. 12화 내내 있네요. 그나마 이마저도 그냥 얘가 반한 이유 정도가 끝이고 이 캐릭터의 매력은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메인 히로인인 사리아는 뭐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당나귀 루루네는 그냥 먹기만 좋아하는 당나귀가 끝. 기사단장인가 뭔가 하는 애는 그냥 꽃 오지게 날리는 애. 이런 식인데 도대체 무슨 캐릭터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까? 그나마 알트리아는 나름 설득력이 있기는 한데 중반부 넘어가면 그 존재감도 소멸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작품을 개그물로서 본다면 어떨까요? 앞서 이야기한 사리아의 캐릭터성이나 루누네의 먹방력,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패러디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은 개그물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안 웃깁니다. 사리아가 저지랄하는 게 웃깁니까? 겁나 역겹지? 그리고 고문한답시고 한다는 게 그 망할 카츠동이지랄. 차라리 이게 웃기지. 가시당 그애야. 가시당 그애야. 그리고 정말 웃기고 싶었다면 사리아와 세이치의 종족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던가 슬픈 사연이 있는 악당이라던가 아픈 사연이 있는 히로인이라던가 등등 이런 갑분싸 장면을 왜 넣는 건가요? 진짜 개그 작품의 정석인 코노스바를 봅시다. 코노스바에도 비슷한 약간 아련한 사연이 있는 좀비가 나옵니다. 근데 얘를 겁나 슬픈 캐릭터로 소비합니까? 이 해맑은 거를 보세요. 아니 자기 아내가 쇄골 예쁘다고 자랑하는 모습 좀 보시라고요. 이런 게 바로 개그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개그물이라고 감동 못 주는 거 아닌데요. 개그할 때는 개그하고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그거 구분 못해서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럼 스토리로서 이 작품은 어떨까요? 이 세계물의 스토리를 평가하는 게 맞나 싶으실 텐데 애초에 이 작품이 스토리 중심으로 전개를 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전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어떠냐? 겁나 개판입니다. 다른 거 다 치워놓고 딱 하나만 봅시다. 주인공 사이드와 다른 인물들을 교차하는 이 교차 편집. 주로 이러한 스토리 전개 방식은 한 사이드가 벌인 일로 인해 다른 사이드가 영향을 받음으로써 흥미를 이끄는데요. 최근 방영작인 거미입니다만 문제라도가 이 교차하는 방식의 스토리 전개를 정말 잘한 작품이죠. 아니 거미입니다만 문제라도 망작이라. 그런데 이 작품은 이 둘이 연결이 안 돼요. 단적인 예시로 다른 학생들 사이드를 보면 이 양아치 애들이 자기들이 뭔 짓을 저질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네 만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걔들이 뭔 짓을 저질렀는지 안 나와요. 그리고
주인공 사이드랑 연결도 안 되고요. 이게 비중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매화 꼬박꼬박 나오는 정말 중요한 나듯이 어필을 해요. 근데 그럼 뭐하냐고. 결국 뭐가 뭔지 모르게 끝나버리는데, 그렇다면 먼치킨물로서는 어떠냐? 이것도 솔직히 겁나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분량이 미친듯이 길어지니까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全属性魔法を最高状態で習得しました。 이런 게 재밌습니까? 아니 그 최소한의 노력인지 뭔지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설득? 아휴 됐다. 이세계물한테 뭔 설득이냐. 결국 이 작품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제대로 된 매력을 갖추고 있는 게 없는데 그 원인이 바로 성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막말로 사리아가 매력적이게 그려지기 위해 사리아와 세이치의 서사를 늘리거나 맥락에 방해가 되니 울컥하는 씬을 가볍게 가거나 교차하는 부분들을 다 빼버리던가 이런 연출이나 편집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초인고교가 차라리 나아. 초인고교는 제작사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냥 원작이 씨발이어서 문제지. 모든 망작의 기준 이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이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진화의 열매에게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0.45 ISP입니다.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뚜프 시즌2가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이세계물들은 전반적으로 뇌절보다는 재미없다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애뇌절인 작품은 이세계물이 아닌 숨겨진 던전이에요. 누군가는 그저 제가 이세계물이어서 싫어하는 거 아니냐, 양산형이어서 싫어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세계물이라고 싫어하지도 않고 양산형이라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최근 빠져있는 웹툰이 로판물 장르인데 어찌 양산형을 싫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세계물이 양산되는 방향성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먼치킨물 요소 넣는 것도 좋고 이세계로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너무 대충대충이에요. 이들이 양상되는 방향성이 최소한의 완성도도 못하고 있어요. 이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장르가 바로 일상물이죠. 일상물은 원조격인 아즈만가 대왕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한 편 이상은 나왔던 장르입니다. 얼마나 양산이 됐음 미소녀 동물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을까. 하지만 이런 일상물들 중에서 망작은 거의 없습니다. 먹기캐봐야 쿠마미코나 시상부 정도죠. 왜 그럴까요? 이 장르의 요구치가 낮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정 퀄리티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세계물한테 큰 기대 안 합니다. 진짜 딱 현재 라노벨판에 양산되는 악역 영예물 혹은 추방물 정도의 퀄리티만 해줬으면 해요. 뭐 그 정도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 그냥 빨리 저 두 장르가 애니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세계물 그만 나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망작이 있나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 봐.